사위가 웃으며 건넨 서류 한 장이 할머니의 전 재산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가족은 그녀를 바다에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한 번의 선택이 인생 전체를 무너뜨릴 증거가 될 줄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문옥이라고 합니다. 올해 68이에요. 이 자리에서 국수집을 연 게 벌써 30년째네요. 아침 6시면 가게 문을 열고 저녁 8시면 닫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요. 명절에도 문을 열었어요. 혼자 밥 먹을 사람들이 있거든요. 손님들은 저를 국수집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이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냥 이 동네 구석에 있는 낡은 국수집 주인일 뿐이죠. 오늘도 새벽같이 일어나 육수를 끓였습니다. 사골을 푹 고아야 국물 맛이 제대로 나거든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냄비를 보고 있으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누구의 인생을 살아온 걸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손을 멈추고 잠깐 멍하니 서 있곤 해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립니다. 손님들이 곧 오실 테니까요. 가게 안은 좁습니다. 테이블이 5개, 의자가 16개 전부예요. 벽에는 낡은 메뉴판이 걸려 있고 창문 너머로는 읍내 시장 골목이 보입니다. 30년 동안 이 풍경을 보며 살았어요. 첫 손님은 늘 최노인이십니다. 72이신데도 아침마다 산책을 나오시거든요. 할매, 오늘도 국수 한 그릇. 네, 금방 드릴게요. 최노인은 제 과거를 아는 유일한 분이에요. 하지만 우린 그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그냥 국수 한 그릇 사이로 서로의 안부를 묻죠. 딸녀는 요새 어떤가? 바쁜가 봐요. 연락이 뜸하네요. 그래도 잘 지내고 있겠지. 그러게요. 할인이는 서울에 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다고 했죠. 가끔 전화가 오긴 하는데 요즘은 그마저도 뜸합니다. 바쁘겠죠.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니까요. 할인이를 처음 본 건 34년 전이었어요. 그때 전 34이었고 할인이는 갓난아기였습니다. 시장 뒤편 쓰레기통 옆에 버려져 있었어요. 겨울이었거든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죠. 경찰서에 신고했지만 친부모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우기로 했어요. 혼자 사는 여자가 애를 키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냥 그렇게 됐어요. 할인이는 좋은 아이로 자랐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착했어요. 저한테 한 번도 짜증을 낸 적이 없었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로 대학을 갔을 때도 제 걱정만 했습니다. 엄마, 혼자 괜찮을 거예요? 걱정 마라. 엄마는 늘 혼자였다. 사실이에요. 전 늘 혼자였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공사장 일꾼들, 시장 상인들, 동네 주민들. 모두 익숙한 얼굴이에요. 할머니, 잔치국수 하나요. 비빔국수 2개 주세요. 네, 금방 나갑니다. 주문을 받고 국수를 삶고 그릇에 담습니다. 30년 동안 반복한 동작이에요. 손이 알아서 움직이죠. 손님들은 국수를 후루룩 먹고 갑니다. 잘 먹었습니다 하는 인사를 남기고요. 그 인사가 좋아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오후 2시쯤 손님이 뜸해질 때 잠깐 쉽니다.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봐요. 시장 골목은 여전히 북적입니다. 사람들이 오고 가고 물건을 사고 팔죠. 문득 할인이가 보고 싶어집니다. 전화를 걸까 망설이다가 그냥 둡니다. 바쁠 텐데 괜히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저녁 무렵 낯선 남자가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말끔한 인상이에요. 손님치곤 분위기가 달랐죠. 안녕하세요.
잔치국수 한 그릇 주세요. 네, 잠시만요. 남자는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들을 유심히 봤어요. 할인이 어릴 적 사진, 가게 개업 때 찍은 사진들이었죠. 오래 하신 것 같네요. 네, 30년 됐어요. 건물이 좀 낡긴 했지만 정겨운 곳이네요. 국수를 내놓자 남자는 천천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치고 나서 명함을 꺼냈어요. 제 명함입니다. 혹시 나중에 가게 관련해서 상의할 일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명함에는 대성건설 대표 박준호라고 적혀 있었어요. 건설회사? 네, 이 일대 재개발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쪽도 포함될 예정이거든요. 재개발.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언제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내년쯤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보상 문제로 어려움 겪으시면 안 되니까요. 남자는 친절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왠지 불편했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조건으로 말이죠. 감사합니다만 생각해 보세요. 연락 주시면 됩니다. 남자가 나간 뒤 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명함을 손에 쥔 채로요. 30년. 이 자리에서 30년을 살았어요. 할인이를 키운 곳이고 제 삶 전부가 있는 곳이죠. 이걸 떠나라고요? 저녁 8시 문을 닫고 가게 뒤편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곳이 제 집이에요. 가게와 붙어 있는 단칸방이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금이 간 천장, 낡은 형광등, 오래된 벽지. 모든 게 낡았지만 제겐 소중한 공간이에요. 나는 남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일까? 그 생각이 또 떠올랐습니다. 할인이는 제 친딸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완전히 남도 아니죠. 34년을 함께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할인이의 엄마일까? 아니면 그냥 할인이를 키워준 사람일까?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할인이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그냥 뒀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밤이 깊어갑니다. 창밖에선 시장 골목이 조용해져요. 하루가 또 지나갔네요. 내일도 6시면 일어나 육수를 끓일 겁니다. 그리고 손님들을 맞이하겠죠. 30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오늘 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박준호라는 남자가 남긴 명함이 자꾸 눈에 밟혀요. 재개발, 보상, 좋은 조건.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불안합니다. 이 자리를 떠나야 한다면 전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날 이후로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박준호라는 남자가 준 명함을 서랍 깊숙이 넣어뒀지만 자꾸만 신경이 쓰였어요. 재개발이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호였어요. 지난번처럼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남자 둘이 함께 있었어요. 일찍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무슨 말을 끝내기도 전에 박준호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철거 통보서입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받아드는데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이 저절로 움직였죠. 이게 무슨 재개발 구역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일대 전체가 포함됐어요. 2달 안에 이주하셔야 합니다. 2달. 그 짧은 시간 안에 30년을 정리하라는 거였어요. 보상금은 여기 보상안도 함께 드렸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박준호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상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었죠. 이건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건물이 오래됐잖아요. 게다가 상가 가치도 높지 않고요. 이 정도면 적정한 가격입니다. 적정하다고요? 30년을 살아온 곳인데 이 돈으로 어디 가서 새로 시작하라는 건가요? 좀 더 생각해 볼 시간을.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다른 상인들은 이미 합의했어요. 할머니만 남으셨죠. 박준호는 펜을 꺼내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여기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간단하다고요. 30년이 이렇게 간단히 정리되는 건가요? 저는 할머니 거부하셔도 소용없어요. 법적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냥 순순히 받으시는 게 나아요. 순순히. 그 말이 귀에 박혔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생각하실 시간이 없다니까요. 지금 서명 안 하시면 나중엔 더 불리해집니다. 박준호의 목소리가 조금 차갑게 변했어요. 처음 왔을 때와는 달랐죠. 그래도 할머니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이 나이에 새로 가게 구하기도 힘들잖아요. 이 돈이라도 받으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제발. 박준호는 잠시 동료들과 눈빛을 교환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만요.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대신 생각 잘하세요. 거부하시면 법적 절차 밟아야 하고 그러면 할머니만 손해예요. 세 사람이 나간 뒤 전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철거 통보서를 펼쳐봤어요. 공문 형식으로 딱딱하게 적힌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죠.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봤지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보상안도 다시 봤습니다. 그 돈으로는 읍내에서 작은 방 하나 얻기도 빠듯했어요. 새 가게를 차릴 생각은 아예 할 수도 없는 금액이었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처럼 인사를 받고 주문을 받았어요.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국수를 삶다가 실수로 면을 너무 오래 삶았고 그릇을 옮기다 물을 쏟기도 했죠. 할매, 괜찮아? 최 노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나?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거짓말이었어요. 최 노인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으셨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뜸해지자 전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낡은 테이블과 의자들, 벽에 걸린 메뉴판, 삐걱거리는 바닥. 모든 게 오래됐어요. 누가 봐도 낡은 가게죠. 하지만 제겐 삶 그 자체였습니다. 저기 구석 테이블에서 할인이가 숙제를 했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항상 저 자리에 앉아서 공부했죠. 손님들이 없을 땐 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엄마, 이 문제 모르겠어. 엄마도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한테 여쭤봐라. 응, 알았어. 할인이는 투정 한 번 없이 고개를 끄덕이곤 했어요. 저 창문 앞에선 할인이 생일을 축하했었죠. 케이크를 사다 놓고 단둘이 촛불을 켰습니다. 노래도 불렀어요. 엄마, 소원 빌어. 엄마 소원은 할인이가 건강한 거야. 나도 엄마가 건강했으면 좋겠어. 그때 할인이가 웃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걸 떠나야 한다니요.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닫고 할인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러 번 망설였지만 말해야 할 것 같았어요. 신호가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할인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피곤해 보였습니다. 할인아, 나야.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엄마, 지금 회의 중이거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아, 그래. 바쁘구나. 네, 그럼 끊을게요. 잠깐, 할인아. 왜요? 말을 꺼내려다 멈췄습니다. 전화로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았어요. 아니야. 그냥 몸 챙겨라. 네, 엄마도요. 그럼 나중에 전화할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화면엔 통화 시간이 적혀 있었죠. 35초, 35초. 그게 전부였습니다. 할인이는 바빠요. 알아요.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조금 더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가게가 없어진다고 30년을 살던 곳을 떠나야 한다고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할인이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결정해야 합니다. 서명을 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박준호는 법적 절차를 밟을 거라고 했어요. 그럼 더 불리해진다고 했죠. 하지만 서명을 하면요? 그 적은 돈으로 어디 가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나는 남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일까? 그 생각이 또 떠올랐어요. 할인이를 위해 살았습니다. 가게를 위해 살았고 손님들을 위해 살았죠.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을 위해선 뭘 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시장 골목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죠. 일주일.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걸 결정해야 합니다. 불안했어요. 무서웠습니다. 혼자라는 게 이렇게 외로운 건지 처음 알았어요.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6시에 일어나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어요. 육수를 끓이고 재료를 준비했죠. 하지만 손님들을 보는 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도 곧 떠나겠죠. 나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최 노인이 오셨습니다. 할매, 소문 들었네. 무슨 소문이요? 재개발 얘기. 다들 통보서 받았다던데. 아, 할매도 받았나? 네. 어쩔 참인가? 모르겠어요. 최 노인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늘 이런 식이지. 평생 한 자리 지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나는 거야. 그래도 할매는 딸이라도 있잖아. 나보단 낫지. 딸, 할인이. 하지만 할인이도 바빠요. 제 짐까지 떠안길 순 없죠. 그러게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었지만 손님이 뜸했어요. 평소 같으면 아침부터 북적였을 텐데 오늘은 최 노인 한 분뿐이었죠. 할매, 사람들이 다 떠날 준비 중이야. 재개발 소식 나니까 장사도 안 되고. 그렇군요. 할매는 어쩔 건가? 결정했나? 아직 말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했거든요. 최 노인이 나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사람이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할인이었어요. 엄마, 할인아. 깜짝 놀랐습니다. 연락도 없이 갑자기 나타났거든요. 무슨 일이야? 회사는? 반찬했어요. 할인이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고 말투도 어딘가 차가웠어요. 앉아라. 국수 끓여줄게. 아니요, 괜찮아요. 할인이는 의자에 앉지도 않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재개발 통보 받았다면서요? 어떻게 알았니? 최노인 할아버지한테 연락 왔어요. 엄마가 걱정된다고 최노인께서 할인이한테 전화를 하셨나 봅니다. 그래, 통보서 받았어. 보상금은요? 적어. 턱없이 적지. 할인이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냥 받아요. 뭐? 보상금 받고 서명해요. 그게 나아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인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할인아, 여긴 30년을 산 곳이야. 내가 자란 곳이기도 하고. 알아요.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요. 법적으로 결정된 일이래요. 누가 그러던? 할인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피했어요. 할인아, 누가 그랬니? 박준호 씨요. 그 사람을 연락 왔어요. 며칠 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연락? 회사 취직 제안이요. 취직 제안? 네. 대성건설 기획팀에서 일하라고. 조건도 좋대요. 지금 회사보다 연봉도 높고. 손이 떨렸습니다. 할인이를 바라보는데 눈앞이 흐려졌어요. 그래서 너는 그 제안을 받을 거니? 할인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인아. 엄마, 이건 좋은 기회예요. 제 커리어에도 도움이 되고 엄마 걱정도 덜 수 있어요. 무슨 소리니? 그 사람이 엄마 가게 빼앗으려는 사람인데 빼앗는 게 아니라 보상하는 거잖아요. 돈도 주고 그 돈으로 뭘 하라는 거야? 다른 데 가서 새로 시작하면 되잖아요. 30년을 산 곳을 그렇게 쉽게 떠나라고? 할인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거부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어요. 법적으로 이미 결정났다고요. 그래도 엄마 혼자 싸워봤자 손해만 봐요. 그냥 순순히 받고 다른 곳 알아보는 게 나아요. 순순히. 박준호가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할인아, 너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네. 저는 엄마가 더 이상 힘들어하는 거 보기 싫어요. 할인이 목소리에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무적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위해서라고요? 정말 그럴까요? 할인아. 네. 너 박준호한테 뭔가 약속받았니? 할인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순순히 서명하면 그 사람이 너한테 더 좋은 조건 준다고 했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어요. 할인아, 엄마, 이건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윈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가게가 없어지는데 그게 윈윈이니? 엄마는 보상금 받고 저는 좋은 회사 들어가고 나쁘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엄마한테 미리 말 안 했니? 말하면 엄마가 반대할 것 뻔하잖아요. 당연히 반대하지.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가게 안에 울려 퍼졌어요. 엄마,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감정적? 30년을 산 곳인데 감정적이면 안 되니? 그래서 계속 손해만 보는 거예요. 현실을 봐요, 엄마. 현실.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현실이 뭔데, 할인아? 엄마 가게 팔아서 내 취직하는 게 현실이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럼 뭐라고 해야 하니? 너는 엄마보다 그 사람 편을 드는 거잖아. 할인이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엄마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엄마를 위해서? 웃음이 나왔어요. 슬픈 웃음이었죠. 엄마를 위해서라면 엄마 마음 먼저 물어봤어야지. 물어봤으면 뭐해요? 어차피 안 된다고 하실 거면서요. 그래. 안 된다고 했을 거야. 그러니까 제가 먼저 결정한 거예요. 내 멋대로, 멋대로가 아니에요.
현실적인 선택이에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입을 다물었어요. 할인이도 말을 멈췄습니다. 둘 사이에 무거운 침묵만 흘렀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할인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 안에 서명하세요. 그게 엄마한테도 나아요. 만약 안 하면? 그럼 법적으로 진행될 거예요. 그러면 더 손해예요. 그래도 안 하면? 엄마. 할인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 살 거예요. 엄마도 엄마 인생 사세요. 그 말을 끝으로 할인이는 돌아섰습니다. 할인아. 네. 너 정말 그렇게 가는 거니? 할인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열고 나갔어요. 가게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34년. 쓰레기통 옆에 버려진 아이를 데려와 키웠어요. 밤새워 아픈 아이 간호하고 학비 벌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죠.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할인이가 제 기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뭔가요? 할인이는 저를 떠났습니다. 아니, 떠난 게 아니라 돌아선 거예요. 박준호 편으로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나는 남의 딸을 키운 걸까? 그 생각이 또 떠올랐어요. 결국 할인이는 제 친딸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저를 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지만 마음이 계속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남의 딸을 키운 거야. 남의 인생을 살아온 거야. 저녁이 됐습니다. 손님은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텅 빈 가게에 혼자 앉아 있었죠. 밖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장 골목에 소란스러운 소리도 들렸어요. 하지만 가게 안은 조용했습니다. 죽은 것처럼 고요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가족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하지만 저는요, 저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할인이는 이미 떠났고 이 가게도 곧 없어질 겁니다. 그럼 전 어디로 가야 할까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할인이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어요. 하지만 결국 그냥 뒀죠.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뒤편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철거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틀 후면 박준호가 다시 올 거예요. 서명을 요구할 거고 전 거부할 수 없을 겁니다. 법적으로 이미 결정됐다고 했죠. 거부해봤자 소용없다고 했어요.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 할인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표정으로 말하던 할인이, 엄마 현실을 봐요. 현실. 현실이 뭔가요? 30년을 살아온 곳을 떠나는 게 현실인가요? 딸한테 버림받는 게 현실인가요? 혼자 남겨지는 게 현실인가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뿐이었어요. 가로등 불빛도 희미했습니다. 나는 혼자구나. 그 생각이 뼛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정말 완전히 혼자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할머니, 오늘까지입니다. 서명하시겠습니까? 조금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내일 철거 들어갑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30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가게를 처음 열던 날, 할인이를 처음 안았던 날,
할인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졸업하던 날, 서울로 떠나던 날, 모든 게 이 자리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이제 다 끝나는군요. 새벽 6시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육수를 끓였어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하루였죠. 손님은 없었습니다. 최 노인도 오시지 않았어요. 어제 인사하러 오셨었거든요. 할매, 나도 이사 간다. 고생 많았네. 저도요. 건강하세요. 그게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오전 9시 가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트럭 소리, 사람들의 목소리, 장비 움직이는 소리. 문을 열고 밖을 봤어요. 철거반이었습니다. 노란색 헬멧을 쓴 사람들이 여럿 서 있었고 포크레인이 골목 입구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박준호도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으로 서류를 들고 있었죠. 할머니, 나오세요. 서명 안 하셨으니 법적 절차대로 진행합니다. 나와주세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계속 버티시면 강제 집행합니다. 박준호가 손짓하자 철거반 직원 2명이 다가왔습니다. 잠깐만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일주일만 더, 아니, 사흘만 더 주세요. 안 됩니다. 박준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친절함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짐 빼세요. 1시간 드리겠습니다. 1시간요? 네. 1시간 후에 철거 시작합니다. 1시간. 30년을 1시간 안에 정리하라는 거였어요. 철거반 직원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테이블과 의자를 밖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잠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철거 준비합니다. 아직 1시간 남았잖아요.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쓰던 물건들을 거칠게 다뤘어요. 냄비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났죠. 그릇이 깨졌습니다. 메뉴판이 떨어져 구겨졌어요. 조심해 주세요, 제발.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뒤편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쥘 수가 없었죠. 옷가지를 가방에 넣고 중요한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통장, 도장, 신분증, 그리고 액자. 할인이 어릴 때 찍은 사진이 들어있는 액자였어요. 7살 때쯤인가요? 학예회에서 상을 받고 활짝 웃고 있는 할인이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나 상 탔어. 그래, 우리 할인이 대단하네. 그때 할인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저도 행복했죠. 액자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밖에서 큰 소리가 들렸어요. 가게 앞으로 나가봤습니다. 포크레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직 1시간 안 됐잖아요. 충분히 챙기셨을 겁니다. 박준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부탁입니다. 제발이요. 손을 모았습니다. 빌듯이 68평생 누구 앞에 이렇게 빌어본 적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 일어나세요. 보기 안 좋습니다. 제발이요. 이 가게가 제 삶 전부예요. 법적으로 결정된 일입니다. 법이요? 법이 이렇게 사람을 내쫓는 게 맞습니까?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감정적. 할인이가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저한테 감정이 왜 없어야 합니까? 30년을 산 곳인데요. 그래도 규칙은 규칙입니다. 박준호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그냥 포크레인 기사에게 손짓했죠. 시작하세요. 안 돼요.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포크레인이 움직였어요.
쇠팔이 가게 벽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쿵!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게가 흔들렸습니다. 안 돼요, 안 돼. 달려가려 했지만 철거반 직원이 막았습니다. 할머니, 위험합니다. 놔주세요. 제 가게예요.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30년이 무너지고 있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쿵, 쿵. 포크레인이 계속 벽을 부쉈습니다. 벽돌이 떨어지고 먼지가 피어올랐어요. 가게 간판이 기울었습니다. 서문옥 국수집이라고 적힌 낡은 간판이요. 그게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쾅!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간판이 깨졌습니다. 반으로 갈라졌죠. 그 순간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게만이 아니었어요. 제 마음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주저앉았어요. 그 자리에 털썩 손에 쥔 액자를 내려다봤습니다. 할인이가 웃고 있었어요. 엄마, 나 상 탔어. 할인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처음엔 조금씩, 그러다 점점 더 많이.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어요. 평생 참고 살았습니다. 힘들어도 안 울었고, 아파도 안 울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으아, 목이 터져라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철거반 직원들, 지나가던 사람들, 모두 저를 봤죠.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쳐다만 봤어요. 동정하는 눈빛, 안쓰러워하는 표정,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박준호는 서류를 챙기고 있었고 철거반은 계속 일을 했습니다. 포크레인은 멈추지 않았어요. 쿵, 쿵, 쿵. 가게가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지켜온 곳이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목소리가 쉬었습니다. 더 이상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주저앉아서 액자를 안고 있었죠. 할인이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넌 왜 안 왔니? 말은 하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물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왜 안 왔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할인이는 오지 않았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게는 거의 다 무너졌어요. 벽만 조금 남아 있었죠. 철거반이 철수했습니다. 박준호도 떠났어요. 할머니, 보상금은 일주일 안에 입금됩니다. 그 말만 남기고 갔죠. 혼자 남았습니다. 무너진 가게 앞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주변이 어두워졌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쳤죠. 액자를 내려다봤습니다. 할인이가 웃고 있었어요. 엄마, 나 상 탔어. 그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눈물이 다시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흘러내렸죠. 나는 뭘 위해 살았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할인이를 위해 살았습니다. 가게를 위해 살았고 손님들을 위해 살았죠. 그런데 정작 나 자신은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가게도 없고 딸도 없고 집도 없습니다. 그냥 혼자예요. 완전히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요? 몸이 차가워졌어요. 밤바람이 불었거든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그래도 일어났어요. 무너진 가게를 바라봤습니다. 30년. 이제 끝났네요. 액자를 가슴에 안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밤은 깊어가고 거리는 고요했습니다. 제 발걸음 소리만 들렸어요.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작은 목소리였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다시 일어서야 해.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게 무너졌는데 다시 일어설 이유가 있나요? 하지만 그 목소리는 계속됐어요. 포기하면 안 돼.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작고 희미했지만 그래도 빛나고 있었어요.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눈물로 젖어 있던 눈에 다른 무언가가 떠올랐죠. 분노. 아니, 분노보다 더 강한 것. 결심이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순 없어. 주먹을 쥐었어요. 액자를 더 꽉 안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거야.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이대로 무너져 있을 순 없었습니다. 발걸음을 다시 옮겼습니다. 이번엔 방향이 정해졌어요. 앞으로, 그냥 앞으로 가는 겁니다. 밤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제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찜질방에서 밤을 보냈어요. 갈 곳이 없었거든요. 낮에는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걸 지켜봤죠. 보상금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안에 입금된다고 했는데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오후쯤 누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최노인이었어요. 할매, 여기 있었네. 찾았다. 동네 여기저기 돌아다녔지. 최노인은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빵과 우유가 들어 있었어요. 먹게. 아침도 안 먹었을 거 아냐. 고맙습니다.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죠. 그냥 씹고 삼켰습니다. 최노인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계셨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할매, 할인이 얘긴 다 알고 있지? 그 애가 할매 친딸이 아니란 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아요. 그래도 말 안 했지. 할인이한테 말할 수 없었어요. 왜? 그 애한테 상처 줄까봐. 최노인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할매, 그때 일 기억하나? 물론 기억합니다. 잊을 수가 없어요. 34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가게를 닫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죠. 시장 뒤편 골목을 지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기 울음소리였어요. 쓰레기통 옆에 상자가 있었습니다. 낡은 박스였죠. 그 안에 아기가 있었어요. 갓난아기였습니다. 겨울인데 얇은 담요 한 장만 덮여 있었어요.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죠. 주변을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쪽지가 하나 있었어요. 제발 이 아이를 키워주세요. 저는 더 이상 키울 수 없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였어요.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차가웠어요. 금방이라도 얼어 죽을 것 같았죠.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버려진 아기를 발견했어요. 경찰이 왔고 조사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친부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2달이 지났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죠. 경찰이 말했습니다. 보육원으로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제가 키우겠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할인이는 제 딸이 됐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밤새 우는 아기를 달래고 분유를 먹이고 기저귀를 갈았죠. 가게 일을 하면서 아이를 봐야 했어요. 등에 업고 일했습니다. 손님들이 말했죠. 할매, 힘들겠네. 괜찮아요.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후회하진 않았습니다. 할인이가 자라는 걸 보는 게 행복했거든요.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처음 말을 했을 때, 유치원에 갔을 때, 모든 순간이 기뻤어요. 엄마. 할인이가 저를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울었습니다. 행복해서 운 거예요. 이 아이는 내 딸이야. 그렇게 생각했죠. 혈연은 없었지만 마음으로는 진짜 딸이었습니다. 최 노인이 말했습니다. 할매는 그 애를 진짜 딸처럼 키웠지. 네. 후회 안 하나? 후회할까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할인이는 떠났습니다. 저를 버리고 박준호 편을 들었죠. 34년이 무의미했던 걸까요? 모르겠어요. 최 노인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할매, 그래도 후회하지 마. 할매가 한 일은 옳았어. 옳았다고요? 그래. 그 추운 겨울날 할매가 그 애를 안 데려갔으면 어땠겠나? 아마 죽었을 거야. 할매가 살린 거지. 그리고 사람으로 키운 거고, 사람으로 키웠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 애가 지금 할매한테 등 돌렸어도 할매가 한 일은 변하지 않아. 할매는 좋은 사람이야. 눈물이 났어요. 최 노인 앞에서 우는 게 창피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인이는 제 딸이었어요. 알아. 혈연은 없어도 제 딸이었어요. 그래, 맞아. 그런데 왜 저를 버렸을까요? 최 노인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으니까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최 노인은 그냥 옆에 앉아 계셨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함께 있어 주셨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에 석양빛이 내려앉았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최 노인님, 저 다시 일어설 거예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순 없어요. 최 노인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래, 그게 할매답지. 제가 살아온 30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줄 거예요. 누구한테? 저 자신한테요. 최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할 수 있을 거야. 할매라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후들거렸지만 그래도 설 수 있었어요. 액자를 꺼내봤습니다. 할인이가 웃고 있었죠. 그래도 내 딸이었어.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날 버렸어도 그때 우리는 진짜 가족이었어. 그 기억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이번엔 방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는 겁니다. 이틀 뒤 최 노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매, 당장 우리 집으로 와. 급한 일이야. 무슨 일인데요? 와서 봐. 말로 설명 못해. 최 노인 집은 읍내 끝자락에 있었어요.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최 노인이 서재에 앉아 계셨습니다. 테이블 위엔 낡은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할매 가게 관련 서류야. 제 가게요? 그래. 30년 전 할매가 가게 시작할 때 내가 도와줬잖아. 기억났습니다. 그때 전 아무것도 몰랐어요. 가게를 차리려면 뭘 해야 하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최 노인이 다 알려주셨죠. 이 서류들을 내가 보관하고 있었어. 혹시 몰라서 상자를 열었습니다. 낡은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사업자 등록증, 건물 임대차 계약서, 각종 허가증들. 여기 이거 봐. 최 노인이 한 장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건물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이게 눈을 의심했습니다. 건물 소유주 명의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서문옥. 할매 이름이야. 어떻게 기억 안 나나? 30년 전에 그 건물 할매가 샀잖아. 샀다고요? 그래. 당시 건물주가 급하게 팔려고 내놓았어. 헐값이었지. 할매한테 사라고 했고 할매가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샀어.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가게를 열 때였어요. 건물주가 급전이 필요하다며 건물을 팔겠다고 했죠. 사세요. 나중에 값 오를 거예요.
최 노인이 권하셨고 저는 그냥 샀어요. 별 생각 없이요. 할매, 그 건물이 지금 할매 거야. 명의가 할매로 되어 있다고. 그런데 왜 박준호가? 그놈이 속인 거지. 최 노인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준호가 제게 보여줬던 보상 계약서였어요. 이거 위조야. 위조요? 그래. 여기 보면 건물 소유주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어. 하지만 실제 등기부등본엔 할매 이름이야.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제가 서명 안 해도 됐던 거예요? 당연하지. 할매가 주인인데 왜 서명해? 오히려 그놈이 할매한테 허락받아야 하는 거야.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그럼 철거는 불법이지. 건물주 동의 없이 철거했으니까. 저런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할매, 이제 할 수 있어. 그놈 고소할 수 있다고. 고소요? 그래. 위조 문서에 불법 철거까지. 증거 다 있어. 최 노인은 서류들을 정리해서 제 앞에 놓았습니다. 할매, 이제 선택해. 그냥 넘어갈 거야? 아니면 싸울 거야? 싸운다. 그 말이 낯설었어요. 평생 싸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참고 견디고 넘어갔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싸울 거예요. 좋아. 그럼 변호사 찾아가자. 다음 날 최 노인과 함께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했어요. 이건 명백한 사기입니다. 위조 문서로 철거를 진행했네요. 고소할 수 있나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도 하셔야 해요. 민사소송요? 네. 손해배상 청구하셔야죠. 불법 철거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고소장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할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할인이야. 엄마, 지금 어디 있어? 만나야 할 것 같아. 무슨 일인데? 전화로 말 못해. 카페에서 보자. 1시간 뒤 읍내 카페에서 할인이를 만났습니다. 할인이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죠. 엄마, 왜 그러니? 할인이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봤어. 건물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어떻게? 박준호 씨 사무실에서 봤어. 회사 일하다가 우연히. 할인이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그 건물 엄마 거였어? 왜 말 안 했어?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도 몰랐어. 오늘 알았다. 뭐? 최 노인님이 알려주셨어. 서류를 보관하고 계셨거든. 할인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 엄마한테 진짜 미안해. 박준호 씨가 거짓말한 거였어. 나한테도 거짓말했어. 엄마 건물이 아니라고 했거든. 그래서 내가 그 사람 편을 들었구나.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할인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 너무 멍청했어. 그 사람 말만 믿고. 할인아, 엄마 마음도 생각 안 하고 내 욕심만 챙기고. 나 정말 나쁜 딸이야. 할인이는 계속 울었어요. 제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안쓰러웠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니? 나 회사 그만둘 거야. 박준호 씨한테 속았어. 더 이상 같이 일 못해. 그래도 조건 좋다며. 조건이 뭐가 중요해. 엄마 배신하면서 일할 순 없어. 할인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엄마, 나 도와줘. 박준호 씨 고소하는 거 도와줄게. 내가? 응. 내가 본 서류들 다 증거로 쓸 수 있어. 회사 내부 문서들도 있고. 하지만 엄마, 제발. 이번엔 내가 엄마 편이 되고 싶어.
할인이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예전과 달랐어요. 알았어. 고마워, 엄마. 하지만 할인아. 응? 이건 쉽지 않을 거야. 박준호는 돈도 많고 권력도 있어. 알아. 그래도 해야 해. 엄마 위해서. 할인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며칠 뒤 변호사가 연락했습니다. 고소장 접수됐습니다. 경찰에서 곧 조사 들어갈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준호 씨 쪽에서 연락 올 겁니다. 합의하자고요. 합의요? 네. 보통 이런 경우 합의금 주고 무마하려고 해요. 하지만 받지 마세요. 왜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니까요. 끝까지 가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과연 변호사 말대로 박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합의합시다. 제가 보상금 2배로 드리겠습니다. 안 됩니다. 3배는 어떻습니까? 금액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당신이 한 일은 범죄예요. 위조하고 속이고 불법으로 철거했잖아요. 박준호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할머니, 끝까지 가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후회는 당신이 할 거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최 노인이 말했습니다. 할매, 잘했어. 이제 시작이야. 네, 시작이에요. 할인이도 옆에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도와줄게. 고마워, 할인아. 셋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연대감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제 싸울 수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해가 뜰 테니까요. 그리고 그때 전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박준호와의 싸움을 끝까지 갈 각오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됐어요. 박준호는 소환됐고 회사 서류들이 압수됐죠. 할인이가 제공한 내부 문서들이 결정적 증거가 됐습니다. 엄마, 이거 봐. 박준호 씨가 다른 상인들한테도 똑같이 했대. 뭐라고? 위조 문서 만들어서 헐값에 건물 빼앗고 나중에 비싸게 팔아서 차익 챙기는 거였어. 세상에. 나만 속은 게 아니었어. 다들 속았어.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조직적 사기입니다. 검찰에서도 관심 갖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박준호는 기소될 겁니다. 형사처벌 받을 거예요. 며칠 뒤 뉴스에 나왔습니다. 대성건설 대표 박준호 부동산 사기 혐의로 구속. 텔레비전 화면에 박준호가 나왔어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포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화면을 보고 있는데 가슴이 복잡했습니다. 속 시원하면서도 씁쓸했어요. 엄마. 할인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응, 나 엄마한테 할 말 있어. 뭔데? 할인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인아, 뭐하니? 엄마, 미안해. 일어나. 왜 이래? 안 돼. 이렇게라도 해야 내 마음이 풀릴 것 같아. 할인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나 정말 나쁜 딸이었어. 엄마가 30년 넘게 날 키웠는데 나는 엄마를 배신했어. 박준호 편을 들었고 엄마 마음 생각 안 하고 내 욕심만 챙겼어. 할인아, 나 정말 후회해. 엄마한테 그렇게 말한 거. 할인이는 계속 울었습니다. 현실을 보라고,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그런 말들. 정말 미안해.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는 평생 나만 생각하고 살았잖아. 나 키우느라 고생하고 혼자 힘들게 버텼잖아. 그런데 나는 그만해, 할인아.
못 그만둬. 이 말 안 하면 나 평생 후회할 것 같아. 할인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나 썩은 세상에 속았어. 돈이 최고인 줄 알았고 출세가 다인 줄 알았어. 그래서 엄마를 이용하려고 했어. 박준호가 좋은 조건 제시하니까 엄마 생각은 안 하고 내 이익만 봤어. 정말 최악이야, 나. 할인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용서해줘. 제발. 손을 뻗어 할인이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엄마. 그만 울어. 할인이를 안았어요. 엄마도 미안해. 엄마가 왜 너한테 진실말 안 했잖아. 내가 친딸이 아니라는 거. 할인이는 제품에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상관없어. 엄마는 엄마야. 피가 섞였든 안 섞였든. 할인아. 엄마가 날 키운 건 사실이고 나도 엄마 딸로 살았어. 그게 다야. 둘은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어요. 한 달 뒤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준호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피고는 조직적으로 부동산 사기를 저질렀으며 다수의 피해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죠. 특히 고령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됩니다. 박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따라서 징역 3년을 선고하며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명합니다. 망치 소리가 났습니다. 끝났어요. 법정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할인이가 부축했어요.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그래, 끝났구나.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승소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손해배상금은 한 달 안에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돈으로 가게 다시 지으실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할게요. 최 노인도 함께 있었습니다. 할매, 고생 많았네. 최 노인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할매가 포기 안 했으니까 이긴 거지. 셋이 함께 걸었어요. 법원을 나와 거리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2달 뒤 가게 재건축이 시작됐습니다. 무너진 자리에 새 건물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예전보다 더 튼튼하게 지었습니다. 할인이가 설계를 도와줬어요. 엄마, 이렇게 하면 어때? 주방도 넓히고 좌석도 늘리고. 좋구나. 손님들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공사는 석 달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전 임시 숙소에 머물렀어요. 할인이가 마련해준 곳이었죠. 엄마, 여기서 지내. 공사 끝날 때까지. 고마워, 할인아. 당연한 거야. 할인이는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대신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엄마, 나 천천히 다시 시작하려고. 그래, 천천히 해. 이번엔 제대로 할 거야. 돈만 쫓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잘 생각했어. 석 달 뒤 가게가 완성됐습니다. 새 간판이 걸렸어요. 서문옥 국수집. 예전과 똑같은 이름이었죠. 하지만 건물은 새 것이었습니다. 개업날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최 노인도 오셨고 예전 단골 손님들도 왔습니다. 할매, 축하해. 감사합니다. 새 가게 좋은데? 예전보다 훨씬 깔끔해. 그렇죠? 할인이도 앞치마를 두르고 일을 도왔어요. 어서 오세요. 손님들을 맞이하는 할인이 모습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가게에서 놀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국수를 삶고 그릇에 담고 손님들에게 내놨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일이에요. 손이 알아서 움직였죠.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젠 혼자가 아니었어요. 할인이가 옆에 있었고 최 노인도 자주 들렀습니다. 할매, 국수 맛 그대로네.
당연하죠. 레시피는 안 변했으니까. 그래, 그게 좋아. 저녁이 됐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가게가 조용해졌어요. 할인이와 함께 정리를 했습니다. 엄마, 오늘 장사 잘 됐어. 그러게. 손님 많이 왔더라. 내일도 이렇겠지? 아마도. 설거지를 끝내고 앉았습니다. 둘이 차를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시장 골목이 어둠에 잠겨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응? 나 이제 여기서 엄마랑 같이 살래. 뭐? 서울 안 가. 여기 있을 거야. 하지만 엄마 혼자 두기 싫어. 나도 엄마랑 있고 싶고. 눈물이 났어요. 할인아, 엄마 늦었지만 이제라도 효도하고 싶어. 고마워. 내가 고마워. 날 키워줘서. 둘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34년 만에 진짜로 다시 만난 것 같았어요. 이번엔 놓치지 않을 겁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가게 불을 끄고 뒤편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남의 딸을 키운 걸까? 예전엔 그 생각이 자주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할인이는 제 딸이에요. 혈연은 없지만 마음으로 연결된 진짜 딸이죠. 그걸 이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죠. 내일이면 또 가게 문을 열 겁니다. 국수를 삶고 손님들을 맞이할 거예요. 할인이와 함께.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그 사실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죠.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잠이 들었어요. 편안한 마음으로 6개월이 흘렀습니다. 가게는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뭔가 바뀌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인이와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할인아, 나 간판 바꾸려고. 간판을요? 응. 새 이름으로. 무슨 이름인데요? 문옥국수. 할인이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문옥? 엄마 이름에서 한 글자 뺀 거네요. 그래. 서문옥은 너무 길잖아. 간단하게 문옥으로 하려고. 좋은데요. 기억하기도 쉽고. 그치? 다음 날 간판업체에 연락했습니다. 일주일 뒤 새 간판이 달렸어요. 문옥국수. 깔끔한 글씨체였습니다. 밤에 불을 켜면 은은하게 빛났죠. 최노인이 오셨어요. 할매, 간판 바뀌었네? 네, 어때요? 좋아. 세련됐어. 감사합니다. 이제 할매도 새 출발이구만. 새 출발.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정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68배 나이에. 가게 안도 조금씩 바꿔갔습니다. 벽에 새 그림을 걸었어요. 할인이가 골라준 거였죠. 엄마, 이거 어때? 따뜻한 느낌 나잖아. 그러네. 좋다. 테이블도 새로 샀습니다. 의자도 편한 걸로 바꿨어요. 손님들이 편하게 앉아야 국수 맛도 더 좋게 느껴져. 할인이 말이 맞았습니다. 손님들 반응이 좋았어요. 아, 여기 분위기 완전 바뀌었네요. 새 간판도 예쁘고요. 국수 맛은 그대로인데 왠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을 들으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할인이는 매일 가게에 나왔어요. 아침 일찍 와서 청소를 하고 손님을 맞이했죠.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로 인사하는 할인이를 보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엄마, 오늘 재료 주문했어. 고마워. 내일 배달 온대요. 알았어. 둘이 함께 일하는 게 익숙해졌어요. 예전엔 혼자 다 했는데 이젠 나눠서 하니까
훨씬 편했습니다. 점심시간 손님들로 가게가 붐볐어요. 잔치국수 2개요. 비빔국수 하나 추가요.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전 국수를 삶고 할인이는 그릇에 담아 나르고 숨 가쁘게 움직였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즐거웠죠. 엄마 파이팅? 할인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파이팅? 저녁이 됐습니다. 손님이 줄어들자 잠깐 쉬었어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시장 골목에 석양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엄마, 뭐 생각해? 그냥, 지난 일들, 과거, 응. 할인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떤 생각인데? 30년이 참 빨랐다는 생각. 그 긴 시간을 혼자 버텼는데, 이젠 내가 옆에 있으니까 든든하더라. 엄마, 고마워, 할인아. 할인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고마워요. 엄마가 날 포기 안 했으니까.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한 눈물이었죠. 엄마, 우리 앞으로 잘 살자. 그래, 잘 살자. 밤이 됐습니다. 문을 닫고 뒤편 방으로 들어갔어요. 할인이는 옆방에 있었습니다. 새로 만든 방이었죠. 엄마, 잘 자요. 너도 잘 자.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데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남의 딸을 키운 게 아니었어. 할인이는 제 딸이에요. 진짜 딸이죠. 그리고 저는요? 이제야 내 인생을 살고 있어.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할인이를 위해, 가게를 위해, 손님들을 위해. 하지만 이젠 다릅니다. 제 이름으로 살아요. 문옥이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이 아니에요. 제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미소가 지어졌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죠. 작지만 반짝이는 별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작지만 반짝이는 삶. 누군가에겐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제겐 가장 빛나는 삶이죠. 눈을 감았습니다. 편안했어요. 내일이면 또 가게 문을 열 겁니다. 국수를 삶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할인이와 함께 웃을 거예요. 그게 제 일상이에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이제 시작입니다. 68배 새 출발.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이 딱 맞는 때니까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도 괜찮아요.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저처럼요. 이제야 내 이름으로 살아봅니다. 문옥으로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엔 소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